네팔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 위지붕이라 불리는 이곳을 말입니다. 그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장엄함일까요? 절벽을 가로지르는 아찔한 케이블카일까요? 아니면 전통을 거스르는 결혼 규칙일까요? 이번 여정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일상 위삶을 형성하는지, 힘든 시기에 여성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이끌어 나가는지, 네팔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들, 그리고 고산 지역 공동체들이 어떻게 놀라운 생존 요리를 창조하는지를 탐험하게 됩니다. 이 혹독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네팔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1. 살아있는 여신 전통. 네팔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로운 전통이 존재합니다. 어린 소녀들이 쿠마리라 불리는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받는 것입니다. 한 명의 소녀는 복잡한 전통의식을 거쳐 두르가 여신의 화신인 텔주 여신이 현신으로 선택됩니다. 선택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는 카트만두의 쿠마리가르 궁전에 살게 되고 여신에게 땅은 물결하다고 여겨져 그녀의 발은 땅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쿠마리는 인드라제트라와 같은 큰 축제 때만 대중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때 수천 명이 절하며 그녀를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피를 흘리는 순간 가벼운 상처나 단순히 이가 빠지는 일조차 신성함이 사라졌다고 간주되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네팔 남성들은 과거에 쿠마리와 결혼하는 것에 주저하는데 여신이 자신의 아내가 된다는 상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 전통과는 다른 결혼 규칙. 네팔의 외진 산악 지역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 모두 다수의 배우자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히말라야의 험난한 환경에서는 여러 명이 성인이 한 가정에서 살아야 노동을 나누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팔 여성은 인생에서 3번까지 결혼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결혼은 특정한 목적을 지닙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여성이 시동생과 재혼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외부인이 재산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곳의 결혼식은 특별합니다. 금반지 대신 곡물이나 가축을 주고받거나 노동을 약속합니다. 어떤 남성은 신부의 가족을 위해 3번이 계절 동안 밭을 깔겠다는 약속만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으며 양가가 이익을 본다면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3.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오르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공항이라 불리는 누클라의 텐징 힐러리 공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공항은 해발 약 2850m의 히말라야 봉우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활주로 길이는 단 527m, 경사도는 12도입니다. 레이더나 자동 조종 시스템도 없고 날씨는 순식간에 맑음에서 한계로 바뀝니다. 조종사는 절벽 사이를 누비며 정확한 기술로 협곡을 통과해 착륙해야 합니다. 승객들은 눈 덮인 산이 창문 바로 옆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고 착륙은 비행보다는 오르막을 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활주로를 강철 신경이 조종 사용이라 부르며 대부분의 관광객에게 이 비행은 잊지 못할 모험의 시작입니다. 4. 벌꿀 사냥꾼. 네팔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네팔이 구름, 좁은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전통 중 하나인 벌꿀 채취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 절벽에 붙은 야생벌집에서 거대한 꿀을 채취하는 이 전통은 하늘에서 내려온 액체 황금이라 불립니다. 이 작업은 극도의 용기와 뛰어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대 장비나 보호 장비 없이 그들은 밧줄과 손수 만든 사다리만으로 벌집에 접근합니다. 절벽에 몸을 매달고 연기를 피워 벌을 쫓아내며 긴 칼로 벌집을 자릅니다. 강한 바람, 미끄러운 바위, 사나운 벌떼는 매 순간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흰 철쭉에서 나온 매드허니라 불리는 약용꿀을 채취하며 이는 리터당 약 13만에서 26만 원에 달하는 고가입니다. 구릉족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고향 살림과의 신성한 연결고리입니다. 5. 신성한 소와 그것을 보호하는 법. 네팔에서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소를 해치는 것은 형사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는 부와 행운이 여신 락쉬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이아이제트라와 같은 축제에서는 소에게 색가루와 화환을 장식하고 거리를 행진시키며 고인을 추모합니다. 사람들은 과일과 과자를 바치며 존경을 표합니다. 네팔 사람들은 쇠고기를 꺼리지만 물소고기는 대체 식재료로 흔히 소비됩니다. 어떤 종교의식에서는 소가 조상의 영혼을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소에 대한 존경은 효도와 전통에 대한 유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6. 네팔 여성 아름다움과 모순의 공존.
네팔 여성은 조용하면서도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와 히말라야의 유산이 결합된 그들은 햇볕에 돌린 피부, 깊은 눈매, 진심 어린 미소로 가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전통 복장을 입고 등을 곧게 펴고 장작을 지는 여인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요한 자긍심을 드러냅니다. 전통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성들은 점점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UN 위민 의보고서에 따르면 네팔 국회의 여성 비율은 29% 이상으로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치, 비즈니스, 사회운동에서의 여성 존재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네팔 여성은 충실함, 부드러움, 감정적 깊이로 알려져 있으며 사랑을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일단 정착하면 진정성, 존중, 깊은 유대를 원합니다. 특히 도시 여성들 사이에서는 국경을 넘는 관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 결혼은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데이팅 앱 등의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현대 네팔 여성들은 세계와 연결되기를 원하면서도 문화 정체성과 개인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7. 초인적인 셰르파, 셰르파. 네팔의 셰르파는 단순한 산악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에베레스트 정복의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등반가들이 산소통에 의존하며 조심스럽게 오르는 동안 셰르파는 100kg이 넘는 짐을 지고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유전적 특성 덕분입니다. 솔루쿰부 지역의 고도 3000m 이상에서 여러 세대 동안 살아온 셰르파는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뛰고 폐는 산소를 더 잘 처리하며 혈액은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쉬기 힘든 곳에서 그들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셰르파는 단지 길잡이가 아니라 전체 팀이 중추입니다. 그들은 텐트, 산소통, 식량, 생존 장비를 나르며 캠프를 설치하고 밧줄을 고정하며 때로는 구조 작업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낮은 보수와 큰 위험에 시달립니다. 눈사태, 빙하균열, 혹독한 날씨를 뚫고 다른 사람들이 세계 최고봉에 오르도록 돕는 그들의 인내는 무거운 책임감과 대가를 동반합니다. 8. 네팔의 위험한 케이블카. 네팔의 외딴 산악 지역에서는 깊은 계곡과 가파른 절벽이 마을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연결 방식을 창조해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현대식 캐빈이나 전기 시스템 대신 사람들은 안개 낀 산봉우리를 가로지르는 강철 케이블의 수작업으로 만든 철제 바구니를 매달아 사용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단순한 케이블카를 하늘이 버스라고 부릅니다. 이 바구니는 사람, 가축, 식량, 건축자재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어 나릅니다. 주민들에게는 이게 일상적인 이동수단이지만 외부인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모험입니다. 더욱 고립된 지역에서는 더 오래된 방식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바로 손으로 직접 끌어당기는 수동 케이블입니다. 사람은 손잡이를 잡고 중력의 힘으로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며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창의적인 시스템은 고립된 공동체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생명줄이 되어 왔으며 인간이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9. 복잡한 계급제도의 현실. 네팔의 계급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구조 중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브라만, 체트리, 바이샤, 수드라로 구성된 전통적인 4단계 계급 구조는 오늘날까지도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팔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는 점점 현대화되고 있지만 계급차별 특히 불가촉 천민 상태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도 늘어집니다. 달릿로 불리는 과거 하층 계급 사람들은 여전히 사원 출입이 금지되거나 공공식수 이용이 제한되거나 상위 계급으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 전역에서는 강력한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기초 조직이 계급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젊은 세대가 친구 사귀기, 결혼 상대 선택, 사업 파트너 선정에서 점점 계급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전통과 현대적 이상이 충돌하는 교차로에 서 있으며 이 충돌은 사회적으로 매혹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많은 정치인, 기업가, 유명 인사들이 과거 소외받던 계층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계급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반드시 깨뜨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사회적 변화는 느릴 수 있지만 분명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10.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에 대한 기묘한 규칙들.
네팔이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사회적 기준에 대한 사고를 다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성 커플이 손을 잡거나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두 남성이나 두 여성이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은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성적 지향과는 관련이 없고 우정과 문화적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네팔 문화에서는 같은 성별의 친구들이 손을 잡는 것이 친밀함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이성 커플이 가까이 앉는 것은 허용되지만 포옹이나 키스와 같은 보다 친밀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팔 사회는 보수적이고 겸손함과 개인적 거리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서구적인 관점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예외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네팔의 독창성을 탐험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가지의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는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사실들은 여러분을 네팔의 신비한 세계로 더 깊이 안내할 것입니다. 초인적인 체력을 가진 사람들부터 대낮에 치러지는 장례의식까지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제 왜 네팔이 지구상의 어느 곳과도 다른 특별한 곳인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놀랐던 사실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은 인간의 한계와 문화적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11. 개인적인 질문은 사회적 대화 단위이다. 네팔에 가게 된다면 서양 기준으로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 개인적 신문의 마음이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이는 그들의 환대의 표현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서양인 기준으로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질문을 당신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합니다. 몇 분 만에 어디 사세요? 월급은 얼마예요? 결혼했어요? 왜 안 했어요? 자녀는 몇 명이에요? 언제 아이 낳을 건가요?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팔 문화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무례하거나 싸적이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질문들 뒤에 숨겨진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판단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네팔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서구식이 조심스러운 사회적 기준에 익숙한 여행자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지만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전부인 세상에서 네팔 사람들은 늘 마음을 향해 다가갑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계속 시청하기 전에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멋진 콘텐츠를 약속드립니다. 12. 가이자트라 웃음과 죽음의 축제. 네팔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반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 중 하나를 엽니다. 가이자트라, 게이아이제트라, 즉 소의 축제는 추모와 웃음을 감동적이고 치유적인 방식으로 결합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왕자 사망으로 슬퍼하던 프라탄말라, 프레텐멜러, 왕이 비슷한 아픔을 겪은 가족들에게 성스러운 소와 함께 행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소가 없을 경우 아이들이 소로 분장하거나 고인을 상징하는 복장을 입습니다. 가이자트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추모와 유머가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풍자극, 희극 소품, 일상과 시사 문제를 반영한 익살스러운 노래들이 이어집니다. 웃음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슬픔을 극복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차별이 잠시 사라지고 웃음이 공동체를 하나로 엮습니다. 이 축제는 네팔인들의 핵심적인 믿음을 반영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기쁨과 유대는 치유의 열쇠입니다.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웃음과 즐거움을 사용하는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가이자트라를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3. 화장터 옆 피크닉. 네팔이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은 삶의 끝을 이해하는 사회적 시각에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장례식이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고 바그마티, 강가에서 가족, 주민, 관광객의 눈앞에서 신성한 이식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점은 화장이 진행되는 장소 주변의 평범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간식을 먹고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많은 네팔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자연스럽고 영적인 일부로 여겨집니다.
바그마티 강은 인도 겐지스 강이 영적인 자매로 간주되며 힌두교 신앙에 따르면 이 강가에서 화장된 사람은 윤회와 고통에서 벗어난 목샤, 모크아에 도달한다고 믿습니다. 의식 후에는 요고리 강에 뿌려져 영혼이 해방과 자연과의 융합을 상징합니다. 이런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접근은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며 모든 존재의 자연순환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의 반영입니다. 14. 주토. 더럽다고 여겨지는 문화 개념. 네팔에는 주토라는 흥미로운 문화 개념이 있으며 이는 음식 공유와 신체의 정결성에 대한 규범을 지배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현지 문화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개념입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어떤 접시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 음식은 주토로 간주되어 더 이상 미래적으로 정결하지 않으며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은 음식 도구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맛보다가 입에 닿으면 그 숟가락은 주토가 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식사 후 접시와 숟가락도 철저히 씻기 전까지는 불결하다고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물 마시는 방식에도 확장됩니다. 쿠로아 같은 공용 물병을 사용할 때는 이 물병에 직접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규칙은 위생과 위례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공동체 공간에서 개인의 경계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15. 하늘의 동굴에 숨겨진 미스터리. 티베트 국경과 가까운 외딴 상무스탕, 워퍼머스탱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고고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직절벽에 인공적으로 파낸 10,000개 이상의 동굴이 있으며 일부는 지면에서 50m 이상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절벽은 히말라야 경관 속에 떠있는 거대한 석조벌집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점은 이 동굴들을 누가 어떤 도구로 어떤 시기에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건축 기술이 없는 지역에서 수직암벽 안에 방을 파내는 일은 놀라운 업적입니다. 일부 동굴 내부에서는 미라, 고대 불교 벽화, 제단, 도자기, 생활 흔적들이 발견되어 과거의 수도 승이나 은동 공동체가 거주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설명하는 역사적 문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곳이 티베트 불교 수도 승들의 수행처였다고 보고 또 다른 이들은 천장장례식 장소나 전쟁 중 피난처였다고 봅니다. 네팔이 하늘동굴이라 불리는 이 구조물들은 히말라야 위 잊혀진 역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6. 세계 유일의 비직사각형 국기. 전 세계 대부분이 국기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 반면 네팔만은 유일하게 2개의 삼각형이 포개진 형태의 국기를 사용합니다. 이 디자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개의 삼각형은 히말라야 산맥을 상징하며 동시에 네팔의 두 주요 종교인 힌두교와 불교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네팔인 이용기를, 또 한국화인 철쭉이색을 나타내며 파란색 테두리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거대 강국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평화를 유지해온 네팔의 위치를 반영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국기 위 비율이 24단계의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정의되어 있어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학적 공식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국기입니다. 네팔 국기에 이런 독특한 수학적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영감을 받으셨나요? 놀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17. 독특한 네팔의 시간 운영. 세계 대부분이 GMT 플러스 5 또는 GMT 플러스 6과 같은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는 반면 네팔은 GMT 플러스 5시간 45분이라는 독자적인 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인도보다 정확히 15분 빠르며 국제적인 시간 기준과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딴 산간마을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계를 신경 쓰지 않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삶을 조직합니다. 각 마을은 자신들만의 현지 시간을 따르기에 오전 9시에 약속이었던 마을에서는 8시 30분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10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일부 공동체가 공식 네팔 시간보다 거의 이 시간 빠른 베이징 시간을 따릅니다. 반면 인도와 접한 남부 지역에서는 무역의 편리함 때문에 인도 시간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약속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시간 체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늦거나 일찍 도착하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18.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행 천국.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여행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푸짐한 식사를 즐기고 히말라야 위장엄한 풍경을 감상하며
고대 전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서구 도시의 한 끼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말이죠. 전통 음식인 달밭, 들프헷 한 끼는 약 1달러, 즉 1,300원 정도이며 특별한 점은 보통 밥과 렌즈콩 스프를 배부를 때까지 무료로 리필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모모만두, 점심에는 제철 채소와 밥, 저녁에는 툭파, 석파, 국수를 먹어도 하루에 6,500원도 들지 않습니다. 숙박비도 매우 저렴합니다. 안나푸르나, 에너퍼나, 나랑탕, 랭탕과 같은 인기 트레킹 루트 주변의 홈스테이는 하룻밤에 300만 2,600원에 머물 수 있으며 창밖으로는 멋진 산이 전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곳은 식사를 하면 숙박비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비 또한 놀라만큼 저렴합니다. 현지 버스는 한 번 타는데 30만 700원, 하루 종일 운전기사를 포함해 차량을 렌트해도 약 3위, 00039, 0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수공예울 목도리는 약 600만 3,900원, 따뜻한 셰르파 스타일 이재킷도 13,000원 이하에 살 수 있습니다. 약 39만에서 52만 원이면 2주 동안 네팔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원을 방문하고 히말라야를 가로지르며 트레킹하고 살아있는 여신들을 만나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9. 달밭, 들프헷, 궁극의 생존 음식. 네팔 음식에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메뉴를 자랑하는 반면 네팔 사람들은 하루에 2번 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 단일한 식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그 음식이 바로 달밭, 들프헷입니다. 밥, 렌즈콩 수프, 채소 또는 고기 카레로 구성된 달밭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영양 시스템으로 네팔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준 생존 방식입니다. 밥은 탄수화물, 렌즈콩은 단백질, 제철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주어 균형 잡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식단이 됩니다. 놀라운 점은 네팔에 존재하는 100개 이상의 민족 집단 각각이 자신들만의 달밭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아르, 뉴어, 조금 물소고기와 발효 채소 인군드룩, 건드룩을 곁들이고 고산 지역의 셰르파는 야크 치즈와 추운 날씨에 잘 자라는 곡물을 사용합니다. 낭부의 타루, 족은 그들만의 향신료와 조리법으로 맛을 냅니다. 마치 하나의 악보가 수백 가지 방식으로 연주되는 것처럼 각 공동체는 자신들의 환경과 유산을 반영한 방식으로 달밭을 해석합니다. 네팔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달밭 파워 24아워, 들프헷 파워 24아워.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이 소박한 음식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입니다. 20. 카트만두 살아있는 박물관. 카트만두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2000년의 역사가 현대의 삶과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많은 가정이 10세기에 지어진 목조가옥에서 여전히 요리를 하고 수백 년 된 고대 사원의 지붕 아래서 전통 결혼식을 올리며 신성한 공간 곁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카트만두 계곡반경 30km 내에는 7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130개가 넘는 사원, 불탑, 고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특별한 점은 이 유산들이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벽에 줄이 쳐져 있지도 않고 중세의 조각이 새겨진 집에서 가족이 달밭을 요리하거나 고대 건축물로 둘러싸인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이 지붕 위에 자리하고 아침에는 양을 피우는 제사의 장소였다가 몇 시간 뒤에는 빨래터가 되기도 합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신성과 일상의 경계 과거에 사라져 있습니다. 고대 사원은 공동체 공간이 되고 옛 궁전은 카페나 가게로 탈바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네팔만의 고유한조와 정신적 유산과 실용적 삶이 공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네팔에 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지만 그 독특함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살아있는 여신과 삼각형 국기에서부터 초인적인 셰르파와 하늘의 동굴까지 네팔은 국가와 문화에 대한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중 어떤 사실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네팔이 여러분이 여행 버킷리스트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네팔 문화의 요소를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네팔의 독특함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들을 계속해서 함께 탐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탐험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며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주세요.